네, 안녕하세요. 뉴욕 뉴저지에서 변호사로 그리고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이애나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 책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이게 제목이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이게 제가 정말 힘들 때 읽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막 불안하고 좀 힘들 때 제가 이 책을 항상 다시 꺼내서 읽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련은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해서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이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기 페이지 194쪽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방황자들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한 제 자신을 변명하면서 모든 기회를 세상이 가져가 버렸다고 탓하며 울부짖지. 방황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가는 길 앞에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않아. 인생에서의 그들의 요구와 바람을 획득하기 위해 직접 기회를 만들지.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겪었던 일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슬픈,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던 이별이었는데 그런 이별을 겪고 나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였어요. 그래서 막 제 자신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런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곳을 그냥 떠나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미국이 나고 맞지가 않나? 이 미국이라는 땅이 나한테 좋은 그런 기회보다는 어떤 나쁜 일만 생기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떠나기로 하고, 정말 여기서 이루었던 그런 삶의 터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하나하나 정리를 했어요. 차도 팔고, 뭐, 집도 정리하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이제 샀죠. 이제 한국으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비행기를 못 타겠는 거예요. 막, 이렇게 비행기 안에 탔다는 그 자체만으로 막 숨이 막히고, 아예 그런 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뭐, 그때 상황이 보면, 차에 타면 막 다리가 무너질 것 같고, 막 다리가 막 흔들려요, 눈앞에서 막 다리가 흔들리고,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가 막 추락할 것 같고, 비행기를 타도 막 비행기가 막 추락할 것 같아가지고 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뭐 하여튼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플라스틱 비닐봉지 그거를 옆에다 두고 잤어요. 왜냐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그리고 막 샤워하다가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옷도 못 갈아입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도 가졌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공황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추천을 해가지고 약을 이제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왔어요. 제조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약 먹으면 뭔가 막 그 약 없으면 못 살고 그렇게 중독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아예 안 먹고 제가 제 힘을 한번 버텨보자고 해서 이제 막 인터넷으로 막 검색해서 공황장애 좋다는 것들 다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막 버텼거든요. 그러다가 일단은 이제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하루에 1시간씩 꼭 햇빛을 보고, 뭐 하여튼 책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그 시간을 버티다가 어쨌든 어떻게든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집에서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취직을 했어요. 로펌에. 그래서 로펌의 사무장으로 이렇게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법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 제 꿈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로펌에 취직을 해서 사무장으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일을 하다가 저도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나도 사무장이 아니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로펌을 그만두고 로스쿨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로스쿨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스쿨을 들어갔고,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변호사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바로바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후에도 변호사가 됐을 때, 나는 변호사가 되면 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남은 게 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바로, 그 생각이 든 그날 바로 로펌을 그만두고 제가 한국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가서 이제 책을 쓰고 3주 만에 원고를 완성을 시키고 이렇게 작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황하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와 바람을 획득하기 위해 직접 기회를 만든다고 하죠. 그 로펌을 그만두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작은 결정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그런데 뭔가 거기를 그만둬야지, 어쨌든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은데, 이게 내가 원하던 그런 게 아닌데 그냥 막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길로 가서, 뭐 그 길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길로 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저는 이제 로펌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나가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영혼이 시키는 대로 책을 썼고,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작가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두 권의 책을 쓴 작가고요. 지금 이제 3번째 원고를 집필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3월 중순 정도에 지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204쪽에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 그런 시크릿 같은 그런 책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끌어들인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일들을 끌어당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요. 힘, 성공, 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지. 그러나 절망, 실패, 좌절, 낙심, 그리고 빈곤을 생각하는 자는 그가 생각한 그대로 달갑지 않은 힘을 끌어당길 뿐이야. 만일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 이외의 다른 것들은 과감히 거부하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삶의 대가를 치르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요구한다면, 체면 리듬의 법칙이 자연적이며 논리적인 방법으로 나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 등가물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일을 되게 많이 겪었어요. 예전에 부정적인 일들만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저는 그래서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 그게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는 거 조심하라고.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깨닫고 나서부터는 제 생각을 약간 컨트롤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가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내가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네?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겪은 거는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데 저희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이제 엄마가 하시는 비즈니스를 패고 싶은데 지금 뭐 비즈니스 쪽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파는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벽 쪽에도 약간 금이 나서 그거를 고치기 전에는 이제 금 그거 고치기 전에는 팔기도 힘들 것 같다고. 그리고 몇 명이나 이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이제 보러 왔는데 이제 약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안 살려고 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고,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엄마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걱정, 뭐 이런 것들은 고민, 걱정,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그런 부정적인 일들을 이제 끌어당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비즈니스가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내 긍정적인 생각으로 끌어들이게 될 거라고 조금만 생각을 조절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그 다음날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네가 말한 대로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무셨대요. 근데 그 다음날에 비즈니스를 사겠다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동안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건물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가 안 팔리고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하루도 안 걸려가지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우연의 일치로 봐야 될지 정말 막 그런 거가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뭐 다른 일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뭐 내가 뭐 만약에 뭐 어떤 회계사랑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느 날 10년 만에 제 후배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나 변호사 됐다고. 나 이렇게 변호사로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는 회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회계사하고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너가 좀 나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막 내가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분명히 이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긍정적인 생각은 그런 긍정적인 일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대단하다. 이 저자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게 230페이지였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를 하는 대다수 사람들은 모든 것들에 실망하거나 실패한 후에 기도를 하지.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은 기도가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돼. 그러면 이러한 두려움은 현실이 되는 걸세.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배적인 열망을 물리적 등가물로 바꿔놓는 자연의 법칙을 가동시키지. 이게 바로 기도라네. 부정적인 형태의 기도는 오직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올 뿐이고 긍정적인 형태의 기도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나의 법칙에 순응하라. 그러면 그거를 갖게 되리라. 기도에 평소 자신이 기도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왜 기도를 하는 거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저도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안 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망하거나 실패를 한 후에 그냥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 기도가 그렇게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형태의 기도는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형태의 기도는 명확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거고, 그래서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분명 이루어지게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정말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도 저는 기도를 할 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제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를 하실 때 그런 긍정적인 마음,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랑 당신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거 안 상태에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도를 한다면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못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룰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에 이것도 너무 제가 좋게 읽었는데요. 실패는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일세. 인간이 실패를 영원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패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아. 달리 표현하면 실패란 인간의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지. 그러므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하는 한 이러한 마음은 통제할 수 있네. 그렇죠. 실패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내 자신이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은 그건 실패가 아닌 거거든요. 왜 중간중간에 고비가 올 때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하다가도 내가 뜻하는 대로 뭔가 사업이 잘 이렇게 되지가 않고, 뭐 공부를 하다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냥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 일시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원한 실패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랑 헤어지고 이제 이혼을 겪거나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결혼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도 그거는 자신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실패가 아니죠. 그냥 그 사람이랑 저랑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는 다시 나와 맞는 사람을 찾던지 아니면 다른 나의 꿈을 찾던지 뭔가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하는 것 뿐인데, 사람들은 보통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이랑 헤어졌다고, 아내랑 헤어졌다고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계획이 바뀌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그때의 계획은 이 남자, 이 여자랑 사는 게 내 계획이었다면 그냥 계획이 살짝 변경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혼의 아픔을 겪으셨거나 그러신 분들 절대 실패라고, 자기가 그 삶에서 내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그렇게 느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패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실패란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일시적인 그런 고비를 느끼셨을 때 그냥 계획을 바꾸시고 가시던 방향을 살짝 틀으셔가지고 다른 시선으로 보시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책 너무너무 좋게 봤거든요. 이 책은 정말 10번 읽어도, 정말 몇십 번을 읽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 나폴레온 힐의 결국 당신을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 책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인생책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이 책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 모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거, 나를 극복할 수 있다면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힘드신 시간에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용기를 가지시고 그 인생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저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